우주가 모여나는데 강한 그림과는 미친 세상에 우주 아니게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이다. 라는 그 절대 긍정의 조망이 한편이 있고 이것을 다른 일체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분별, 우주가 따로 있다 하는 그런 시계가 따로 있다는 하나의 분별이고 그 엄밀히 자꾸 추가되는 거니까 이 이념의 범위를 추가되는 거니까 범위 어디까지가 우주인지 그 범위가 해체하겠죠. 반대로 또 모든 게 우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주라고 굳이 말을 붙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것은 이제 무의 조망이고 혹은 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화엄장, 반야 공사상의 조망이고 이것은 이제 화엄장의 조망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어떤 개념이든 간에 테두리가 없었는데, 한 범위가 없었죠. 그러니까 무한범위. 의사 선생님 법성기에서 일찍일체 다지기 의미가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지기라는 게 일찍일체 다지기라는 때 하나가 일체고 다른 이제 여럿이 하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옳게 그렇게 나오는 일찍일체가 하나가 무한이요. 이때 일체는 사실 무한이요. 다지기도 이제 음절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다지기를 써놓겠지만은 이제 그 의미를 본다면 무한이고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옳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든 간에 이제 그 범위가 무한인데 이런 개념 말고 진짜 우리가 다시 또 들어가고 이마가 뭐냐 이마가 뭐냐 할때 이제 이마가 여기가 이마라고 하고 이건 뺨이 그건 콘데 이마의 하단계까지 어디 들어갔다가 축에 들어가면 그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이마인데 요거는 이마가 아닐까요? 이마. 그 다음부터 내려가거든요. 어디까지 손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당연히 이건 이마죠. 이건 뺨이고. 근데 점점 가다가 경계 불가하면 애매해진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가 이마인지 볼때가 거기 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이거 혼자 알고 뺨인 줄 아는데 옆으로 가다가 이건 커져. 근데 경계 불가하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클리어지게 가지만은 일체가 이마고 일체가 크고 일체가 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 어릴 때 놀이할 때 뭐가 있냐면 머리 어깨를 하는 거 아시죠? 머리 어깨를 밟을 뻔했다가는 나중에 귀 하는데 문 하면은 잘못 싶었을 경우에 이제 일어나서 노래 부르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 티라고 하면 좀 무섭게 소리지만 머리 어깨를 할때 남들하면 돼요. 머리 어깨를 밟을 뻔했는데요. 일체가 있나 일체가 코 일체가 뺨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일단 제가 여기서 저에 대한 이름이 호칭이 뭡니까? 제가 여기 강원사로 왔어요. 강원사. 제가 세대 아들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에요. 강원사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 가서 띵동 배를 불린 다음에 누구세요 할 때 강원사 왔다 그러면 강원사 왔어요는 미친년잖아요. 아빠가 귀찮다는 얘기예요. 아들한테는 아빠예요. 아들한테. 부인한테는 남편이고 그 다음에 조카한테 삼촌이고 삼촌한테 조카고 아버지한테는 아들이고 옆집 아줌마한테는 옆집 수상한 아저씨고 그 다음에 바퀴벌레한테는 어떻게 돼요? 이거 괴물이에요. 괴물. 그냥 바퀴벌레는 나를 가져가서 먹어버려요. 죽일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배고픈 사자가 보는 고깃덩어리 침을 흘려요. 배고픈 사자.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래할 경우에 그 모든 의미를 다 붙습니다. 또 싸울 때는 어떻게 돼요? 인간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 무기. 그죠? 그 다음에 또 좀 망가지면 우스갯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부분에 지금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아들이고 그 다음에 강사하고 조카고 아저씨고 괴물이고 그 다음에 고깃덩어리고 그 다음에 인간 무기고 무한이죠. 또 물질덩어리이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죠. 그럼 그 중에 어떤 것이 저의 진짜 이름입니까? 진짜 정체. 항상 변치 않는 것. 또 뭘까요? 그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 물어봤을 때 모든 일이 다른다는 게 화엄적이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까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 들어가고 쭉 문제를 들어가고 개념의 이 한계를 깨는 이제 그런 이제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지금 아주 쉽게 들어가고 쉽게 누구든지 내가 논의할 경우에 그 정체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볼 수 있는 것이 같은 이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 있는데요. 또 하나 웃음이 뭡니까? 웃는 거 웃음이 뭘까요? 아무나 막 말하는데 웃음이 뭘까요? 웃음이 뭐냐면 이제 일단 웃고 살면 좋다는 얘기하자. 너무 힘들지 말고 웃고 살자는 얘기를 하죠. 얘는 밖에 보는데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스마일 운동이 있었어요. 스마일 운동. 그래서 이 가슴에다가 이런 배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배지를 갖다가 이렇게 다들 중학생마다 전국 중학생이 한국 사람은 너무 무뚝뚝하다 해가지고 이 배지라고 달렸습니다. 자, 운동이 참 좋아 보이는데 웃음이 모든 게 다 좋은 걸까요? 웃음. 항상 즐거울 때 웃을까요? 또 아니죠. 내 모습에 비웃을 때, 흥분하고 웃는 것도 있죠. 웃을 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웃을 때. 언제 웃습니까? 우리가 웃을 때. 미친 사람도 웃어요. 헤벨레가 그렇게. 또 언제 웃죠? 너무 슬퍼서 기가 막힐 때도 너트로 웃습니다. 또 언제 웃죠? 무서워도 웃어요. 코미디도 웃어요. 너무 웃길 때도 웃죠. 또 언제 웃죠? 웃음이 뭘까요? 웃음. 따져보니까 언제나 다 웃어요. 사춘기 이제 10대 후반의 어린 여자애들은 나무 한 개에 가랑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만 보고 깔깔깔깔 웃는데 제일 작은 웃음 뭐가 있는 애가 10대 후반 여자애들. 그러니까 주역의 성질을 기대하고 주역의 태방이를 유명한 때 그러니까 가랑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고 미쳐도 웃고 무서워도 웃고 슬퍼도 웃고 그 다음에 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너무 화가 날 때 가서 짜증 깍깍깍 웃잖아요. 화가 나도 웃고 무서워도 웃고 기뻐도 웃고 즐거워도 웃고 좋아도 웃어요. 언제 웃어요? 모든 경우에 다 웃어요. 그러니까 감정도 보세요. 웃음이 뭐냐 할 때 빨리 생각하면은 마치 이가 뭐냐 할 때 요것만 있는 줄 알았듯이 웃음이 뭐냐면 나 좋은 거 했는데 얼핏 생각하면 좋은 거 했는데 따지다 보니까는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것이 웃음입니다. 또 울음이 뭡니까? 슬플 때 울죠. 또 언제 울죠? 기쁠 때 울죠. 그러면 중간 감정을 말할 필요 없죠.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울어요. 이해가 문제예요. 그래서 또 너무 무서워도 울어요. 코미디 같은 거 보다가 너무 무섭게 울어요. 막 웃다 보면 눈물이 너무 나와요. 울잖아요. 그래서 무서워도 울고 똑같아요. 울음이 뭐냐는 경우에도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것이 이제 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의 세계, 그러니까 이 이슈를 모를 경우에 화음과 만화를 배우기 전까지는 실제 화음과 만화죠. 그래서 어떤 문자가 아니고 일 경우에는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이 다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또 지금 말씀드렸던 웃음이라는 감정, 그다음에 울음이라는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원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엄밀히 따져 들어가다 보니까, 엄밀히 자꾸 생각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하다 보니까, 아이고, 거기서보다 특기가 없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이 웃음과 울음 같은 얘기에서 보듯이, 하여간 이 이치가 이제 예를 들면, 이 이치를 갖다 좀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전까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갖고 있던 감정의 벽이 다 무너집니다. 그 전까지는 기쁠 때 웃기만 하고, 슬플 때 웃기만 했는데, 사람이 모든 감정을, 모든 표정을 통해서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원흉무에 대한 그런 성격을 갖게 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컵을 가지고서 일반 사람들은 보통 물 마실 때만 쓰는데, 물 마실 때만 쓰는데, 컵을 또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컵을 딱 하나 들었을 때, 이게 뭐냐 하는데, 일단 컵이죠. 그건 뭐죠? 이거 우주예요. 컵도 시계예요. 욕심이고. 또 뭘까요? 모든 게 다 돼요. 컵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고정관념이 깨졌을 때는 컵을 갖고 온갖 용도를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싸울 때 던지는 무기가 돼요. 하나 더 던지는 무기가 뭐냐? 무기. 보통 총칼이 무기인 줄 알았는데 또 싸울 때 싸움 못하는 사람은 주먹으로 막 때리면 애들만 치고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꼬집고 침대고 막 이 꼬집고 치고 이런 사람이 잘하는 게 격투기에서
또 실제 무기가 뭐죠? 무기가 뭐냐? 손팔도 무기지만은 고기 무기예요. 화생방할 때, 그래서 가스, 그다음에 심리전 할 때 그 심리도 무기인데 심리. 그 대남방송 대통령할 때 서로 심리전을 하잖아요. 그 무기가 뭐냐면 모든 게 다 무기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이게 뜻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혜가 일부는 컵이 오류할 때 컵에 대한 물 마시는 건 컵이다라는 걸 고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갑자기 아이 소변말이 할 경우에도 당장 눈에 보이는 이제 밖에 이 화장실까지 가는 게 아니고 아무 컵을 갖다가 이렇게 공개할 수가 있죠. 우리가 실제 일상 속에서 흔히 쓰는 건데 그게 이런 식의 원리로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얼핏 쓰긴 하지만은 우리가 깨달음을 향한 그런 지혜를 향한 조망을까지는 발전을 못 시켰죠. 근데 이제 이 불교 관점에서는 이걸 아주 시계적으로 그렇죠? 일찍일체 혹은 공사상을 통해서 아주 끝장을 보는 그런 조망을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컵이 뭐냐 할 때 컵에 대한 부정적인 게 사람은 컵 가서 뭘 합니까? 밀가루 반죽해갖고 만두 만들 때 컵 뒤집어서 이렇게 찍어보면 밀가루 반죽 피가 되죠. 만두 피가 되죠. 껍데기 그런 데 쓸 수도 있어요. 실제. 그래서 꼭 배운 사람만이 아니고 그렇죠? 전혀 진로법 공부를 하지 않는 시골 할머니도 이제 만두 만들 때 사발 가져다가 탁탁 찍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로 이제 그런 발명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하여간 이 씨가 이제 대충 하면은 발명가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깨지기 때문에 꼭 깨달으면만 쓰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보면 이제 완전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충 하나도 이제 발명가가 되고 또 사회를 선도하는 사람이 되고 항상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쪽 측면은 이제 무명을 말씀드리는 이름이 있죠. 제가 누굽니까 할 경우에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일체명 모든 이름이 다 있죠. 그래서 이제 절대 부정의 조망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 이제 세상을 하는데 이제 이걸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쓰는 그런 예를 또 하나 이제 든다면 사회 어떤 정책을 만드는 정책 이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화합의 이치, 발의 이치가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치 또 일체는 하나로 수렴되는 그런 이치가 있죠. 마음법 귀일하니 할 때 그 마음법이 귀일하죠. 하나로다가 돌아가죠. 일기 하체 있고 어디로 갈까요? 일기 또 마음법이에요. 마음법은 하나로 가고 하나는 다시 마음법으로 가고 그런 이치가 있죠. 그래서 이 소식을 갖고서 그러니까 모든 일체 다양한 현상을 하나로 다 수렴할 수가 있다. 하나로 집중할 수가 있다. 즉 세상만 산다 하나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녹음이 좀 되나요? 마이크 써야 되나요? 우리기 때문에 좀 듣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마이크 옵션은 어떨까요? 마이크 옵션은 어떨까요? 마이크 없이 그럴까요? 네. 소리가 너무 울리죠? 노래할 때는 좋은데 노래할 때는 음치다만 아주 잘 하는 표현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모든 것이다. 하나가 이제 모든 것이다. 또 거꾸로 다양한 시계라고 보시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신경 묻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는 시계를 보시면 돼요. 하나가 뭐냐 할 때 모든 게 다 적용되는 이제 그런 분별이 깨지는 그런 조항이 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갈등할 때, 대립할 때 이런 것들 갖다가 다시 하나를 모으는 그런 이치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이익 집단들이 서로 이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서로 싸울 경우에 그때 이제 그걸 조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양쪽 이익 집단의 어떤 이해관계를 다 충족시키면서 이걸 해결하기 노력하는데 예를 들어갖고 이제 의학분학 같은 거
이제 의학클럽, 아니면 한의사, 약사 싸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뭐 남북 문제 같은 거,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서로 자기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로 파괴가 안 되죠. 그런데 반드시 그걸 해결하는 하나의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의 분들이. 왜? 일치가 세상을 제약하기 때문에 화학의 일치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남북 간에 옛날에 지금은 좀 많이 서로 대립할 때, 서로 원수, 서로 배를 여권을 하고 싸울 때, 이제 어떤 식으로까지 인정했었냐면, 내가 휴전선이 있는데 휴전선을 통과를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제 왔다 갔다 하자는데 북한선은 휴전선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도와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고서, 배에다 쌀을 싣고서 공해석으로 나갔다가 디귿자를 꺾어갖고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직접 이 공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휴전선 연구도 나오고 가지 못하고 디귿자를 꺾어서. 그러니까 북한하고 가려면 원래는 한 2~3시간 걸리는데 배 타고서 하루 이틀 걸려요. 1박 2일. 금방 상황은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니면 뭐 서울에서 북경 갔다가 북경에서 태평양 갔지. 태평양 갔대. 근데 이런 식의 그 대립된 남북관계를 해결한 게 뭐죠? 서로 이제 한민족이 싸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할까요? 뭐 서로 한민족이 싸우고 있다. 사회적 대신에서 뭐 탈의하자. 이런 거는 그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걸로 해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립하는 수단이 있을 경우에 이들은 뭘 해결했냐면 속대 갖고 해결했죠. 속대. 기상천연 하나의 분별을 내가지고서 휴전선에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물자가 이리로 가고 그 다음에 남북 육로항로가 가능해졌죠. 그래서 속대라는 분별을 하나 내가지고서 정주호 씨가 그 혹시나 붙잡는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도 이제 나중에 자기 종교 선언을 하죠. 이제 불교 귀향했다고. 그래서 도전사에서 이제 49제 지내고 그렇게 모셨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북한이랑 이제 이 사를 들고 앉았던 이유가 일단 휴전선을 그어가지고서 절대 육로는 왕을 못하게 해서 북한에서요. 근데 속대를 보내겠다고 하니까 속대를 보내게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배를 타고서 며칠 달 이렇게 갈 경우는 소마다 죽어버려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또 배가 실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육로를 가야지. 할 수 없이. 그래서 육로가 터진 거예요. 또 다른 걸 보내겠다고는 또 소 500마리면은 돈을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근데 돈 보내겠다고는 그래 온라인 이름 지켜 뭐 통장 안 해줘갖고 이러면 돼요. 근데 아니면 또 자존심이 좀 상할 경우에는 아예 그건 안 받아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대를 보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한국 사람한테는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보면은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공장 취직해서 일해갖고 1년 못 모아서 송아지 한 마리 다시 집에 갖다 주면은 동네에 효자 선물이 거예요. 세상에 값주는가 소아지 보냈대. 소 한 마리 있으면 다음부터는 6,000원 더 많이 들어거든요. 이래야 하면서 모래기 먹는 거예요. 대개가 모래기도 먹고 사람이 그랬어요. 소 있는 집안만 소가 그랬어요. 북한 사람도 똑같아. 지금도 사람들 있는 소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보냈으니까 시임금이 울리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세상에 소를 다 보냈는데 500마리나 하면서 그래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육로를 오더라도 아유 너무 좋으니까. 또 하나 이 정리에서 뭐라느냐면 어릴 때 이제 자기가 집에서 가출할 때 아버지가 속한 돈을 이제 모아놓은 걸 훔쳐갖고 나왔대요. 훔쳐서. 그랬는데 항상 지금 그게 마음에 걸렸는데 평생을 그걸 지금 이렇게 갖고 싶다 다시. 그래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다니까는 북한에서 그래 갚아라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예요. 자존심을. 이북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기분 상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살리죠. 육로 통과하기 속기 때문에 또 하나가 한국 사람 치우쳐 올리죠. 여러 가지 이게 다 사건이에요. 다시 이 다음부터 금강산 다 터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나오면 이렇게 대립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이걸 해결하는 분별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니까는 서로 울려버리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불교인들은 비단 수련하는 분들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 속에서 사는 일반 제가부터들 경우에도 이 이치가 몸에 배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 티를 내고서 뭐 불교 치료를 보거나 물론 그것도 이제 가능하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 말고 티를 내지 않고 진짜 지혜로운 그런 보살처럼 그래서 아주 최상의 분별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반야제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끊어진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사회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시점에 꼭 그 장소에서 그쵸?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에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최고의 분별을 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관여죠. 분별 없는 게 아니고, 분별 없는 것은 이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수행할 때만 쓰는 거예요. 살아갈 때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든 분별, 이것도 역시 수행할 때 쓰는 거예요. 반야와 파하고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깨할 때 수행할 때 쓰는 것이고, 살아갈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분별, 이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들 때가 아버지 때가 다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누굽니까?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에요. 딱 강사 하나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의 분별이에요. 불가능해요. 모든 일이 다 풀 수 있지만은 상황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일을 풀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관세보살께서 관해석에 나오듯이 관자재보살, 공식 반야발까지 조별 원계고 일체가 공합을 아신 분이에요. 공성을 갖다요. 관해석 중에서 관자재보살이 바로 관세보살이시죠. 그런데 나중에 관음보살 보험법이든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관세보살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경우에서는 관세보살께서는 천만억 화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모습으로, 상인의 모습으로, 동자의 모습으로, 온갖 모습으로 다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공을 알기 때문에 일체의 모습을 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타나실 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경우에 그 천만여 가지 모습이 그걸 물로 나타나나요? 안 그래요. 항상 하나의 모습이에요. 동자의 모습이든지 아니면은 왕의 모습이든지 상인 모습이든지 거리의 모습이든지 이게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의 반야와 화명치가 쓰일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의 분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반야, 그러니까 중간 공사성을 배울 때 명시되는 것이 이걸 배우고 나서 분별이 깨진 상태로 살아가자 하고는 무슨 옳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분별이 깨어졌다는 분별을 낼 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또 분별이에요. 그렇죠? 분별 없으면 분별이에요. 자랑책에 빠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실제 내가 다 정화가 되기 때문에 내 의식이 다 깨끗이 씻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태든 간에. 그렇죠? 받을 때도 후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본다는 얘기 하죠? 그런 얘기예요. 욕심이 있으면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욕심이 사라지면 더 잘 보여요. 그런 식으로 세상 만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분별과 속박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가장 정확하게 해보는,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는, 가장 정확한 정치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실제 불교예요. 실제 부처님 가르침을 수가 있는 사람이고, 또 유식불교, 불교 유식학에서는 이런 식의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죠? 묘관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분별지가 아니고 묘관찰지예요. 그러니까 제6식이 어떻게 되죠? 사지보리. 깨닫고 나면은 전호식은 성수다같이 신통력이 되고, 제6식은 묘관찰지가 되고, 제7만화식은 평등성지가 되고, 자타평등, 자비신. 제8식은 대원성지, 큰 볼처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 제6식, 머리 굴리는 거, 이게 묘관찰지가 돼요. 묘관찰지.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면 아주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정확히 관찰해가지고 최고의 어떤 정책을 만드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 이런 반야의 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가 나오면 지금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이 반야의학 중에서 개념론파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론파. 반야의학 중에서 개념론파, 판단론파, 풀어론파 세 가지가 있었죠. 지금 개념을 논파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준비가 되는 건데, 이걸 이제 또 하나 다른 예를 든다면, 어디에 쓸 수 있냐 하면, 제가 하나 이제 알려드릴게, 상담할 때, 심리 상담할 때,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이제 일에 처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당연히 선생님들은 나중에는 심리 상담가가 뭐 역할을 하시겠죠. 그렇죠? 신도들이 다들 어려울 때 노력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공식이 있어요. 누구든지 치료해 줄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 이거 외우세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반야금이에요. 그렇죠? 사성이 어렵다. 누구나 다 그래. 일체. 이 화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실제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똑같이 이 이치 가지고서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일화가 있죠. 어떤 일화냐면은, 부처님 당시에 어떤 마을에 그러니까 기사 보따미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기사 보따미. 기사는 말라kam이라는 게 몸이 빼짝 말랐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보따미 그런 이름이에요. 기사 보따미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몸이 비쩍 마르고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동원에서 항상 욕만 먹고 왕따를 태워합니다.
평생을.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애가 아들 낳았는데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나요. 세상에 끼 사고다니가 말라 끼 못다니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너무 잘생기고 저는 훌륭한 아들 낳았다고. 그 다음 혼자 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세상 끼 사고다니가 애를 낳았는데 그렇게 좋은 애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길을 드디어 평생 왕따당하다가 길을 폈는데 이 어린아이가 좀 이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위험 돼가지고서 한 4살 됐을 때 죽었어. 이제 이 초기형질이 나오는 건데 죽으니까 이 사고다니가 이제 완전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걱정하냐 하면은 애가 죽어서 애가 걱정한 게 아니고 이제 그 교재를 받은 게 뭐냐면은 자기가 또 옛날처럼 왕따당할까봐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애가 죽으면 슬프겠지만은 이제 애가 없어졌으니까 또 어릴 때처럼 나를 갖다가 이제 막 구박하고 굴리고 할까봐. 그래서 죽은 시체를 갖다 없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애를 살려달라고. 물론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살려달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이 뭐죠? 마을에 내려가서 그렇죠? 이제 집집마다 들려가지고 사람 안 죽은 집에서 겨자씨 하나만 들여오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시죠? 겨자씨. 그래서 10분을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제 다니면서 물어봐요. 사람 죽은 적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만나기 전에 벌써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요. 나한테만 그런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집안에 죽음의 고통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가해서 비밀가 되면서 알아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개념 넘어가는 그런 공식이 이게 이제 심리 상담할 때 이때도 이제 좀 어려운 분이 있을 경우에는 혹시 우리가 답이 막연할 때 그때는 이걸 떠올리세요. 그래서 이걸 그 상황에 적용시켜서 말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가게가 있다. 그 주인이 자기한테는 그렇게 불친절하대요. 그냥 보기만 하면 화가 나는데 너무나 널 갖다 무시해가.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상황이 편해지냐면은 그 사람을 보니까는 당신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한테는 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그래요? 하는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자기만 무시하는 줄 알았더니 그 주인 성격이 원래 그래갖고 오는 사람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는 다 그래요. 실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이상한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격이 그래갖고 그 사람은 어디든지 다 가서 다 그래요. 누구한테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반영화가 들어간 그런 조망으로 심리를 편안하게 해주셨죠. 이게 바로 연기법이에요. 지금 보세요. 제가 왜 여기서 강사가 됩니까? 학인 스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막대기 길이가 길죠? 짧은 게 있기 때문에 길이가 이렇게 되죠? 학인 스님이니까 강사예요. 왜 집에 가면 아빠가 됩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아빠예요. 왜 남편이 분이 있으니까. 왜 옆집 아저씨가 돼요? 자기가 아줌마니까. 그렇죠? 바퀴벌레니까는 괴물이 되고 사자니까는 답이 되는 거예요. 연이에요. 긴 기식이 짧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조망은 연이에요. 뭐냐면은 뭐가 있으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는 연기예요. 서로 상대에서 발생하는 건데 한쪽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의미가 상실되죠? 이제 그 이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개념만 자꾸 들어가면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드렸듯이 정해상수, 정은 집중만 하다 보니까 대체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대체의 지혜.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화장실 제가 이 수채처럼 때문에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전 같은 분은 이제 시골 변소에 화장실 가보면 냄새가 엄청나요. 그냥 밑에가 부덕이 흘러가고. 근데 왜 이렇게 냄새가 심각할까요? 이제 화장실까지 갈 때까지 꼼냄새 풀냄새 맡다가는 들어가니까는 엄청 냄새가 심하죠. 그런데 안에서 시간이 있으면은 그냥 참을만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정해상수 이처럼 똑같아요. 정해상수. 왜? 그 냄새 하나만 계속 뜨니까는 그 냄새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더 오래 있으면 없어져야 해요. 더 오래 있으면 거기서 밥도 먹어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 직업 중에 변소 지어서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서울에도 이게 메고 다니면서. 근데 차에서 항상 그 차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 국자 같은 거 떠서 이렇게 갖다 담아서는 실어가요. 돈 주고서. 돈 받고서 퍼왔는데 이런 분들은 몸에도 자꾸 묻어있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 상태로 밥도 도시락 먹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치는 똑같아요. 항상 그 냄새만 맡기 때문에 그 냄새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안경을 끼고서 안경 찾은 적 있어요? 혹시 안경 끼는 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경 한참 끼고 있으면 안경 꼈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왜? 변화가 없으니까. 처음에 안경 뺀 상태에서 끼면은 아 차갑구나 하고 낀 줄 알아요. 근데 그 상태가 계속되면 그때는 감각도 없어집니다. 혹시 참선하실 때 손을 이렇게 놓고 있다가 한참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손이 어딘지 몰라요. 왼손을 내가 올렸던가 오른손 올렸던가 손이 없어서 손이 증거를 해요. 그러다 조금 움직여보면 그것도 알아. 여기 있구나 하고 알아요. 이게 마찬가지 정기상수예요. 같은 것만 계속 그렇게 보게 되는 그 의미가 상실된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개념들, 이런 그 단어들의 의미도 다른 개념과 자꾸 비교할 경우에 의미가 확실할 것 같아요. 물질, 그다음에 금방 욕심을 떠올리면 욕심, 시계, 요즘에 다른 시계도 확실히 있어요. 우주, 이게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개념만 자꾸 파고들 때 하나만 갖고서 우주가 뭐냐, 우주. 딴 개념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우주가 뭐냐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개념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일치를 퍼지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없다고 절대 부정의 조망이 생기든지. 그래서 지금 이런 조망이 열리는 이치가 그 부처님께서 하신 그 연기법에 의거한 어떤 공식입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이행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공과 이건 이건 연생이죠. 연기적으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무명이라는 모든 것은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의상술이 법성계에 보면 그 법성어린 의상, 제법부터 본론적 무명, 무상, 전류일체들이 있죠. 무명,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가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무명이죠. 무명. 또 장작, 헛간에 쌓여있는 장작도 무명이에요. 이름이 없습니다. 일체 떨어져 있죠. 근데 불이 붙으면 그때 장작, 연료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쓸 때 이것은 펜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죠. 근데 하나 더 얘기한다면 무명까지는 지금 이제 대충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상승의 법성에 보면은 무상이라는 조망이 있죠. 무상. 모양으로 보다는 게 모양.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하죠. 이름 없는 건 알겠어요. 뭐 제가 이름이 강사도 아니고 뭐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알겠는데 왜 제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잖아요. 근데 무상이 모양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이제 보세요. 이 펜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로켓같이 생겼죠? 길죠? 그럼 펜이 어떻게 생겼냐 할 때 로켓같이 하면 그 정답일까요?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죠? 그럼 펜이 어떻게 생겼니? 동그랗게 정답일까요? 어떻게 생겼어요? 좀 달라졌죠? 또 이 펜을 갖다가 눈에 갖다 대고서 어떻게 생겼어요? 벽이 되기 때문에 펜이 어떻게 생겼냐면 꼼꼼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더 멀리 가요. 펜이 어떻게 생겼냐면 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멀리 가요. 허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펜이 어떻게 생겼냐면 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펜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다. 이걸 빨리 돌리면 그렇죠? 불바퀴 돌리듯이. 그럼 그 중에 어떤 것이 이 펜의 진짜 모습일까요? 어떤 것이 진짜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착각하지 마치 이것이 이마인 줄 알듯이 모든 모습이 다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상의 이치도 일과는 일체상으로 모든 모습이 다 다를 수가 있고 이 끝과 부정의 끝과는 무상으로 보입니다. 이름만이 아니고 모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부정의 조망이 가능하고 절대 긍정의 그런 조망이 가능하죠. 모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상 어떤 물건도 원래 이름이 없고 원래 모양이 없습니다. 또 실제 이런 조망은 그 불교 수행자만 아니야 그 세계적으로 또 제기한 얘기지만 그런 천재들 이런 조망들의 일부를 조금씩 알아요. 조금만 되다가 적용하면은 아주 위대한 사상가, 그렇죠? 수백 년간 이름을 날린 이런 사상가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게 욕심이다. 이걸 알아서 누구죠? 서양 심리학 프로이드, 그렇죠? 리비도, 이드, 욕심, 욕망에 의해서 모든 다 해석할 거예요. 요거 하나만 알아서 보면 요거 하나만. 그런데 아주 위대한 그런 무슨 정신분석가가 이름 날리잖아요. 모든 게 물질이다. 이건 누구죠? 마르크스 유물론 같은 거예요. 요거 딱 하나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 모든 게 소리하고는 몰라야 되는데 모든 게 망하는데 이것도 몰라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알아요. 하나만 알고서도 세계의 이름을 날리는 그런 위대한 사상가가 그렇게 착오라고 하죠. 착오라고서. 근데 불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걸 원리화해가지고 욕심이 문제다까지 그렇죠? 화두공안의 세계. 그러니까 서원사 스님들 그 서도록이 서문답집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모든 이 서양 사상을 다 갖고 와도 저 위에 있는 그런 더 뛰어난 조망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까 무상경의 무상, 이 무상을 자각한 서양 이제 예술가가 누구냐 이제 보세요. 피카소예요. 피카소가
입체파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입체파 이전에는 뭐죠? 주장파. 인상파. 인상파가 입체파. 인상파는 무슨 인상파? 미술 역사에서 후기 인상파 이제 그런데 전기 인상파는 뭐냐면 그전까지는 그 모든 그런 이제 풍경이나 사물에 고유한 색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얼굴 하면 색색, 나무 기둥은 이 고동색, 잎에는 초록색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 그림을 보면은 나무는 전부 다 잎에는 초록색이고 기둥은 고동색이에요. 그게 이제 서양 그림에서. 근데 인상파가 생기면서 전기 인상파에서는 빛의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에 몽에대 사람들을 보면은 같은 그림인데 저녁에 그리면 보라색, 아침에 그리면 노란색이 달라져요. 이게 전기 성파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린다. 옛날 사람들은 관념적인 그림을 그린다. 즉 하늘은 파란색, 땅은 갈색 이렇게 그린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고 실제 관찰을 해보니까는 색깔은 빛에 따라 변한다. 실제 이 인상파 그림 보면 대충 그렸는데 더 사실적이에요. 더 그럴듯해요. 이게 인상파예요. 그러니까 색깔의 진실 탐구하는 분들이 인상파고, 전기 인상파고, 후기 인상파는 고호, 모계 같은 사람들. 빛만이 아니고 심리 상태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고호를 보면 얼굴이 빨갛고 막 노랗고 그래요. 이거는 자기 심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색깔의 진실이고, 그 다음에 서양 미술사는 약간 먼저 튀는 그림을 그려야지만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피카소나 하면서 뭘 할까 하다 보니까는 입체의 진실 그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컵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니까는 우리가 컵이 이것만이 컵의 모습이 아니에요.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생겼어. 위에서 보면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도 그려나오면 앞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듯할 줄 알았더니 이것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옆에서 보는 모습도 사람 모습이에요. 그래서 피카소가 입체의 진실은 한 면에서만 본 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했다가 눈 그렸다가 A랑 똑같은 그리잖아. 이 피카소 그림이죠. 이 입체예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일체 색깔을 못 그렸지. 일체상이 아니고 그 이상 내지 3상 정도 그린 거예요. 요 각도에서 보고 저 각도에서 보고 정도. 어쨌든 한 측면에서 본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자각한 사람이 피카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이 방황과 반응의 시점에서 하나 더 가가지고서 그림에 적용하는 건 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종합적인 이제 조망이니까 학교 수행은 뭐 그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이걸 다 포괄해서 모든 서양 세계의 사상가들, 예술가들이 하나가게 나서 끌어모아가지고서 이 국적인 그런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수렴시키는 것이 우리가 불교의 이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 정도 이제 얘기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개념론, 그러니까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하나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짜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말하는 그런 이치를 지금 얘기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판단 비판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판단 비판. 그리고 반응계약은 개념 비판과 판단 비판 이 두 가지가 분포되어 있는데 두 번째 단계인 판단 비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판단은 그냥 두 개 이상이 모이는 것이 판단이다. 판단. 하나의 문장, 명제죠. 비가 내린다. 그런 판단은 비라는 개념하고 내림이라는 개념을 버리면 이름은 비가 내린다. 라는 판단이죠. 판단. 요건 이제 개념이에요. 비, 내림, 개념은 하나짜리. 근데 판단은 두 개보다 이상해요. 두 개 이상이니까 개념 두 이상이 모이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학에서는 이런 판단이 엉터리다. 왜냐하면 이제 보세요. 비가 내린다는 생각하고서 왜 엉터리냐면 보세요. 실제 바깥에 지금 비가 내릴 때 비가 따로 있고 내림이 따로 있어요. 비가 내릴 때 우리가 내가 책상을 민다 할 경우는 내가 따로 있어가 책상을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따로 있고 책상이 따로 있어요. 근데 실제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할 때 비가 따로 있어가 그러면 내리는 작용을 해요? 아니죠. 그냥 주룩주룩 오는 거 한 가지 현상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잘라버려요. 비 내림을 잘라가지고 비가 내린다. 두 개의 개념으로 잘라가지고 만든 말을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세요. 비가 내린다 할 때 이제 물어봐요. 첫 번째.
이 비가 어떤 비냐 하는 걸 볼 거예요. 내림을 갖고 있는 비냐, 갖고 있지 않은 비냐. 그러니까 비 한번 떠올려보세요, 머릿속에. 비. 비할 때 내리고 있어요? 아니면 내리지 않는 거 같고 있어요? 비할 때 꼭 내리고 있죠? 비 떠올리면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내림을 갖고 있는 비죠? 그러니까 비는 벌써 내리는 비예요. 그런데 비가 내린다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리는 비가 또 내린다니까는 의미가 중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의미 중복. 이게 첫 번째 오류예요. 의미 중복이 오류예요. 의미 중복. 예를 들면 역전 앞. 틀린 말이죠. 역전은 여기 앞인데 또 앞이 있대요. 틀린 말이에요. 역전 앞이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쓴다면 역 앞에다가 또 앞이니까는 그때는 데려버리래요. 그러니까 자연치 죽어요. 거기서 기다리다가 역전 앞에서 만나 살 경우에는 길거리에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찾게 돼서. 그러니까 틀린 말이에요. 첫갓집. 처가면 처의 집인데 또 집이래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틀린 말인데 뭐 이런 게 쓰듯이 그런 첫갓집이나 역전 앞은 그 말 자체의 의미, 이제 말 중복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금방 우리가 깨닫는데 잘못했구나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하고 내리면 그런 말 같아요. 그래서 비가 내린다 이건 옳은 말인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담긴 의미를 가만히 파악해보니까 비하고 벌써 내림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내린대요. 아이고 이것도 의미 좀 마찬가지로 역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얼음이 온다. 예, 질문하세요. 비가 내린다 한국어로 하면 그렇지만은 네. 영어로 레이닝이라고 하나요? It rains 이라서. 레인이라고 하면 it is raining이라고 비가 내리는 상황 it is raining이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하면 레인 하나만으로 비유 명사와 동사 같이 쓰는 게 없잖아요. 아니면 이거 다시 얘기하는데 이렇게 들고 아니면 그런 말도 또 비가 내리는 말은 없죠. 비 하면은 또 찾아보죠. 알죠? 예. 혹은 그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그죠? 아니면 이스테이닝 할 때도 이거 비판한다면 이 경우 이 속에 레이닝가 있어요. 레이닝. 근데 이 시기 그냥 날씨라는 게 뭐죠? 그 날씨 상황이 그죠? 날씨. 지금 날씨 할 때 어떤 날씨 얘기하는 걸까요? 비가 내리는 지금 날씨가 비가 내리는 상황인데 지금 날씨는 비가 안 내리는 지금 날씨예요? 비가 내리는 지금 날씨인가요? 비가 내리는 지금 날씨예요. 예. 그래서 역시 중복이에요. 비가 내리는 지금 날씨가 또 비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때문에 제가 이거 다음 또 얘기할 텐데 이거 이제 지금 끝나고 이제 같이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뭐 아주 근데 너무 진도가 항상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아주 지금 요 상황에서 반드시 거기 나옵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다시 얘기해요. 더 길게 할까요? 그럼 또 강의가 끝날 텐데. 아니면 30분째 끝날 텐데. 다른 얘기 드릴게요. 일단 영어만 이제 먼저 이해하고 있어. 첫 번째 이제 의미 중복이 나죠. 그 다음에 반대로 내리를 받는 비가 내린다 하니까는 지금 의미 중복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얼음이 온다. 이것도 우리가 흔히 하는 건데 얼음이 온다 말을 하는데 얼음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얼음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또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 중복이에요. 온다면 왜 또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단의 사실성을 미필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중간에 끝난 그래서 꿈을 꾼다. 꿈하고는 꾸고 있는 거예요? 꾸지 않는 거예요? 꿈하고 벌써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꾼대. 근데 이게 바로 언어의 한계예요. 말을 하려면 할 수 없이 그런 모습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경우에 이 비가 내림을 갖는 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또 내린다는 거는 의미 중복이 일어나니까 반대로 내림을 갖지 않는 비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린다고 말을 해보자. 그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리지 않는 비가 어디가 있어서 내린다고 말을 하면은 의미 중복이 발생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한번 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가정, 그러니까 내림을 갖지 않는 비가 어디가 있다 하는 가정을 했는데 그런 비가 있을까요? 내림을 갖지 않는 가정. 다시 말해 내리지 않는 비 한번 찾아보세요. 내리지 않는 하늘 올라가면 구름이 있죠. 구름은 비는 안 돼요. 구름에서 비가 딱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또 비예요. 비면 떨어지는 게 바로 내리는 거예요. 안 떨어지면 구름이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리지 않는 비는 이 세상 어느 지점마다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한국되게 올라가도 안 내리면 구름이고 내리면 비고 벌써. 그래서 내림을 받지 않는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경우에 이때는 배제시킨 거예요. 배제를 빼버리고요. 서로의 의미를 구호에서 뺐을 경우에 이때는 두 번째 사실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이 맞아요. 사실 위배가 그런 일은 없다는 게 세상에. 첫 번째는 내고신 경우에 내고 내리라는 의미 갖다가 비 속에 내고신 경우에 이때는 의미 중복에 오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내림이라는 게
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비가 내린다 하면은 아유 내림을 또 두 번 한다는 그런 의중목에 우리가 발생하고 내일이 이 속에 없다면 그러면 내리지 않는 비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지 생각해 보죠. 41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도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판단 비판을 제가 얘기할 때 판단 비판은 사구 비판이다 이렇게 이랬어요. 사구 비판. 사구 비판이 뭐였죠? 첫 번째가 뭐 있다, 없다, 있으면서 없다. 사구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게 사구예요. 그렇죠? 뭐 세상에 끝이 있다, 끝이 없다, 끝이 있으면서 없다, 끝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게 사구예요. 열애가 돌아가신 다음 어딘가 있다, 없다, 있으면서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게 사구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첫 번째 유니온은 내림이 있는 비가 내린다는 건 이게 일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는 내림이 없는 비가 내린다는 건 이건 지이고요. 의미 중복에 일단 첫 번째 일부는 뭐냐고 일부는 내림을 받는 비가 내린다는 그런 조망 이게 일부예요. 그 다음에 일부 비판은 내림을 받는 비가 내린다면은 의미 중복에 빠진다. 이게 일부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하고 일부 비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부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거기다 비판은 의미중복. 그 다음에 2구는 내림을 갖지 않은 비가 내린다 라는 그런 조망이 2구예요. 그 다음에 2구 비판은 내림을 갖지 않은 비가 있다면 사실이 왜 된다. 이게 2구 비판이에요. 이쪽은 2구 비판, 그 다음에 아까 이 배제된 상태에 있는 2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간단한 판단,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판단이 그러니까 중간 논리적인 그러니까 조망을 받을 경우에 비판되는 그 두 가지 방식입니다. 비판이. 쉬었다 할까요? TF 가는 거죠? 그래서 적응할게요. 좀 쉬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의미적 경우에 빠지고 42명에 빠지는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알게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조망, 두 가지 방식이 중론 전체가 이게 끝이에요. 제가 이제 공식 얘기했죠. 중론은 테크닉이 있는 것이다. 이것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딴 걸 얘기해요. 눈이 삶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딴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뭐 내가 산다. 그러니까 이 나는 살아있는 나라에 살지 않는 나라에 나는 살아있는 나라에 근데 그러면 또 산대. 중복이죠. 그럼 내가 산다 할 경우에 내가 살자는 내가 있어갖고 내가 삶을 살아요. 이럴 경우에 그런 사실이거든요. 살자는 내가 있다 삶을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우리의 분단을 이제 여기다가 이 공식에 대입해갖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든지 적용되는, 어디든지 해당되는 공식이고, 요 비하고 내린다는 요 말을 갖다가, 그 말을 갖다가 이제 말 대신에 각가지 해석을 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비가 이렇게 내릴 경우에, 비가 내린다 할 경우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선생님했듯이 비군대지 않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서는 쓰지 말고, 노선을 쓰지 말고, 비하고는 이제 그 말은 그러니까 세상을 묘사하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용소설 쓰신 그 광파론이라는 노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논리만 제가 소개한다면은, 요것도 어떻게 비판되냐면은 두 가지 달라요. 비라고 말을 했을 경우에 그 비라는 말하고 실제 저 비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만약에 이 비라는 말하고 저 실제 비하고 같다면은 비라는 말을 하는 순간 입이 축축해져야 합니다. 젖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비라는 말하고 저 실제 내는 비하고 다른 거라면 다른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럴 경우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할 때 딱 쳐다보자 집어볼 수 있죠.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럼 돌 해도 비가 오는 줄 알고 불 해도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때 보니까 돌 불하고는 비가 오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 불일불비예요. 그래서 비라는 말하고 저 실제 비하고는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것은 뭐였죠? 비유였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수로가 주어 속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둘 다 틀려요. 비유비고. 근데 그 비라는 걸 말을 했을 경우에는 이 말하고 실제 비하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비유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라는 말 자체도
그 실제 이 세상과 뭐 세상을 묘사한다, 세상 그대로라는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 비판이 뭐냐면은 이 언어의 세계하고 언어의 세계, 말의 세계, 의미의 세계하고 실제 제법 실상, 세상 선준하는 연기의 사건들, 연기해라 이 사건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억지로 갖다 붙였을 뿐이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가 내릴 때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답은 뭐냐면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내린다면 비가 내린다. 알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언어는 우리가 대화할 때 의사소통하는 도구이지 세상을 묘사하지 못한다. 이게 답입니다. 근데 이 질문의 경우에는 이 언어에 대응되는 실제 세상이 있는 줄 알아요. 언어에 대응되는 이런 말에 대응되는 사건들이 실제 세상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의 이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나는 뭘까 인생은 뭘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게 뭐냐면 바로 종교적인 고민, 철학적인 고민인데 그런 고민이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는 세상에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쉬운 그런 아주 간단한 명제가 없어. 이 간단한 명제가 간단한 문장이 비판되는 방식을 먼저 익힌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 방식 그대로 틀림을 갖고 와서 나의 종교적인 고민, 철학적인 고민,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물론 인류 역사상 모든 위대한 철학자, 종교인들이 다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고민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세상에서 실제 있는 거에 대한 그 고민인가, 아니면 세상 관계없이 내가 얼굴 만드는 가짜 고민인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가짜 고민이에요. 비가 있어서 이놈이 내린다 라는 말이 가짜인 것이. 비가 세상에 있어갖고 이놈이 내린다 이런 말은 말을 할 수 있어도 그런 비가 딱 있고 내림이 딱 있고 이건 없다는 게 세상이에요. 내림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비는 없이 내림만 있어요. 주체 없이 작용만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없다는 얘기예요. 또 거꾸로 작용 없이 주체만 있는 거, 내림 없이 비만 있는 거, 내림 없이 비만 있는 거 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쓰기 위해서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세상을 하나하나의 개념을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가지고서 개념들 갖다가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달라붙여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잘라낸 말에 대응되는 실제 사건들은 세상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말은 멋대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의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세계관을 만들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오면 그게 전부 다 가짜 세계관, 가짜 고민이에요. 가짜. 어떤 철학이 나와도 그걸 말에 의해서 건립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계들, 이게 다 가짜예요. 그럼 정답이 뭘까요? 뭐가 진짜일까요? 뭐가? 원래 무인데 이 아무것도 없다. 이 진짜예요. 공만이 진짜예요. 어떻게 축구에 들어가도 구성된 것은 다 가짜예요. 세상과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제, 그렇죠? 모든 걸 타파하는, 그러니까 거짓말도 할 때 열반, 그렇죠? 해탈, 전부 다 부정표현 안 됩니다. 대체 이것만이 진상이고 원래 아무것도 원래 무인물이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아다는 뭐 유식이 공간에 걸림된 유학은 입체가 다 이제 허구다, 그렇죠? 실제 있는 게 아니다. 단 도구다, 도구,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걸림된 유학이 왜 중요한가요? 도구인데 우리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짜는 가짜지만은 깨닫게 하는 가짜예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신화 구조가 다 가짜지만은 우리를 엄청나게 변화시키죠.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치면서 다시 말해 방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응병이라고 할 때 약인되라. 그러니까 실제 세상의 사건을 마음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러니까 작용이다. 언어는 작용이다. 언어는 도구다. 언어는 방편이다. 이제 이런 식의 가르침이 이제 이 중간 논리에서 그러니까 말을 비판하는 이런 문장을 비판하는 목적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꽃이 핀다.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제 연습 문제예요. 자,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꽃이 핀다. 자, 보세요. 일단은 잘라주는 거예요. 몇 개의 개념이죠? 여기 쓰이는데 두 개죠. 꽃하고 피막 두 개의 개념이에요. 자, 꽃을 할 때, 자, 이게 피어 있어야 안 되겠어요. 꽃 한번 떠올려보세요. 피어 있어요. 근데 피어 있는 꽃인데 별로 꽃인데요. 아, 첫 번째, 공목욕이에요. 그렇죠. 또 반대로, 피지 않은 꽃이 있어갖고, 그놈이 핀다 할 경우에. 그러면 중국은 안 되지만, 피지 않은 꽃이 하는 것은 세상에, 피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세요. 피지 않은 건 봉오리도 꽃이 안 되죠. 네, 봉오리죠. 그렇죠? 그래서 피지 않은 것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위배는 오히려 맞습니다. 이제 또 해보세요. 바람입니다. 자, 이때는, 자, 바람하고,
물다. 이 두 개의 개념이 합해져갖고 만들어진 그런 판단인데, 바람할 때, 이 바람 한번 떠올려보세요. 바람, 실제 바람. 이것은 붐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붐. 갖고 있죠. 불지 않는 바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자, 바람은 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는 바람이 또 분다. 그래서 중복.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지 않는 바람이 있어갖고 그놈이 분다는 경우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지 않는 바람이 어디 있어요? 불지 않는 바람들이 모여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불지 않는 바람. 바람들만 모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놈들이 불지 않아서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동화에 말이에요. 동화에 보면은 바람 나라의 바람들이 모여 있다가 빨간 바람, 파란 바람이 서로 불기로 약속하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동화에서. 근데 실제 세상은 그런 일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람은 벌써 불고 있었는데, 그래서 불지 않는 바람이 있다가 그놈들이 듭니다. 이런 말은 사실에 위에 있는 그런 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판단들이 이제 이렇게 다 문제가 되죠. 지금 보세요. 또 좀 긴 판단을 보면은 여기에 컵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길어요. 자, 몇 개 개념이 쓰였죠? 여기 컵 하나 있음, 4개 개념이 쓰인 거예요. 4개 개념. 여기에 컵이 하나 있다. 자, 여기에서 여기를 빼버리고, 그죠? 컵을 빼버리고 이제 하나를 빼버리고 있음을 뺄 수 있어요? 딱 자를 수 있어요? 안 잘라져요. 한 덩어리의 사건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근데 말을 하려면 4개 개념을 써야 돼요. 여기에 컵이 하나 있음, 이렇게 4개 개념입니다. 이게 다 분별이에요. 세상은 엉켰기 때문에 잘라지가 않는데, 그래서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제법 실상이 말하는 연기 실상이에요. 연기, 얽혀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려면은 개념, 하나의 개념, 단어로 잘라야지 돼요. 말을 하는 순간 연기 실상을 자르는 거예요. 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르는 걸 갖다가 그냥 분할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분할. 그러니까 생각을 분할을 하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죠. 생각의 속성은, 우리의 머리의 속성은, 머리의 또 어떤 그 특성은 뭐냐면은 자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은 가위. 그래서 이 가위질은 이제 세상을 가위질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가위질이 되지가 않는데, 왜? 다 얽혀 있으니까, 다 연기니까. 가위질이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인데 다 잘라버려요. 잘라서 따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말이. 그걸 머릿속에다 집어넣고서 그놈들은 여기를 생각하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컵이 하나 있다. 나는 지금 여기 서서 뭐 강의하고 있다. 나 여기 강의 5개 개념이죠. 근데 지금 이 상태를 갖다가 그 중에서 하나만 빼보세요. 있음만 빼버리세요. 나머지 4개가 남아있어요. 여기 안 남아있어요. 있음만 빼도 싹 없어져버리고, 나를 여기서 빼버리세요. 여기에 내가 서서 강의한다 할 때 강의하고 있다. 나만 빼버리세요. 또 싹 없어져버려요. 왜? 다 얽혀있기 때문에. 얽혀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빼버려도 여기 컵이 하나 있다. 여기 컵 하나 있음인데, 그죠? 여기서 하나라는 개념을 한번 지워버리세요. 그럼 여기 컵, 그 다음에 있음, 이것도 없어져요. 또 있음이라는 개념을 갖다 지워버리세요. 있음을 여기 사라지게 해보세요. 그럼 다 없어져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컵 하나 있음이 실제 얽혀있는 거였어요. 얽혀있는 건데, 말은 여기 컵 하나 있음을 갖다가 4개씩 잘라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컵이 하나 있다 하고 우리 사고방식, 이게 드디어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생각하는 순간 기억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가짜 엉터리 머리가 져서 그 다음에 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인 거예요. 나는 누굴까?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인생은 뭘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모든 사람은 왜 존재할까? 이게 전부 다 그런 고민들이, 그런 개념들을 갖다가 해가지고서 만든 말을 만드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컵이 하나 있다. 여기 컵이 하나 있다는 말이 엉터리듯이, 그죠? 내가 지금 여기에 왜 태어나 있을까? 이런 의미도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런 기본적인 이 판단 기준을 통해서 이제 언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문제가 있다, 생각의 엉터리다. 이걸 자각하게 해가지고 이제 언어 문자에 의한 모든 고민도 다 원래는 가짜 고민이구나 하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중간 논리죠. 중간 논리. 근데 이제 하나 조심할 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교적인 고민을 다 가짜구나. 자, 그럼 종교 생활하지 말자, 이제 놀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본인이 확인을 해야 돼요. 본인이 사유가 세척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걸 스스로 생각할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럴 경우에는 죽었다 태어나갖고 놀다가 태어난다면 또 그런 고민이 또 들어요. 왜? 자기가 이 사실 결론만 들었기 때문에 아직 단련도 안 됐는데, 그렇죠? 사유가 세척도 안 된 상태에서
암기만 하고서는 다시 말해 반의신경 중론의 결론만 그냥 그게 불결정하고 그것만 따라가는 이제 그런 식의 잘못된 집착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논리는 지금 이 공식은 있겠지만 이걸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내 자기가 다 깨끗해질 때까지 해체될 때까지.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보다 다시 윤회하다가도 그렇게 세척된 상태에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죠. 지도가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판단 비판이 이 중간 논리의 판단 비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1구 비판, 2구 비판이 중간 논리의 전체 다 합니다. 거의 다 이것뿐이고 판단 비판 먼저 말씀드릴 때 1구 비판, 2구 비판, 3구 비판이라는 얘기 있었죠. 이게 나머지 두개 남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비판하냐면 3구는 우주의 끝이 있으면서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3구 있으면서 없다. 우주의 끝이 있다. 이거는 1구. 끝이 없다. 이거는 2구. 끝이 있으면서 없다. 그래서 여기로. 이거는 3구. 그 다음에 끝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비율이고. 이거는 4구입니다. 4구인데 이 3구를 어떻게 비판하냐면 이 정도를 보면은 끝이 있으면서 없다. 이것은 모순 판단이다. 이렇게 마치 빛과 어둠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듯이 있음과 없음을 어떻게 공존시킬 수 있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으면서 없어요. 그럼 말을 해서 그러지 그런 느낌은 왜? 호순된 개념과 되는 빛하고 어둠이 같이 있는 건 빛하고 어둠 불가능하죠.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그렇듯이 이 3구 비판할 때는 모순되기 때문에 틀렸다 생각합니다. 모순. 상반된 것에서 모순. 저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4구 비판은 비유기구 이런 패턴인데 둘 다 부정하는 것 1구, 2구를 다 부정하는 것이 이 4구인데 4구는 어떻게 비판하냐면 이런 순간은 그의 세계 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아예 없는 거예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거는 무의미한 판단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이 3구 비판, 4구 비판 얘기는 그게 많지 않아 중간론에서 보면 왜? 근데 너무나 간단하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1구 비판, 2구 비판 이거 분류됩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비관을 할 경우에 의미중복 사실인데 바람이 분할 때 역시 말씀드린 의미중복 사실인데 이런 식의 그 논법 가지고서 거의 대부분의 계속을 갖다가 이 논법 가지고 얘기하는 건 중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다시 얘기하면 바람이 분할 때 바람이 분다면 바람이 부는지 알아요 누구든지. 근데 왜 이게 모순이 빠졌냐 모순이 생겼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 바람이 분할 때 실제는 하나의 행동 선택 하나의 사건인데 그걸 잘랐죠. 두 개를 다시 말해 분할했죠. 이 분할이 불경으로 모두 분할을 갖다가 생각의 분할, 생각의 가해자는 그 세상을 이걸 분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별이 다른 게 아니고 얽힌 걸 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 바람과 붐은 연적인 그래서 바람이 없으면 붐이 없고 붐 없으면 바람이란 말은 못해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붐이란 말할 수 있고 붐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란 말을 해요. 긴 게 있으니까 짧은 게 있고 짧은 걸 있으니까 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주어와 사서는 연기가 얽힌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바람 때문에 한 번에 산다고 해요. 근데 이걸 잘라가지고서 얽힌 걸 잘라버렸어요. 바람이 따로 있고 붐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 있을 경우에는 바람, 붐을 갖고 있으니까 중복이 오고 바람, 붐이 없다 하면 사실 위에 오고 이런 식으로 자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자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근데 생각은 자르지 않고는 생각을 못해요. 생각 자체가 개념을 잘라고 이제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머리가 딱 작동되는 순간 이제 세상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순간 세상과 관계없는 저 허구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론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1구 비판, 2구 비판, 3구, 4구 비판 1구 비판은 뭐였죠? 아까 다시 얘기하면 의미 중복의 오류 2구 비판은 뭐였죠? 사수의 오류 3구 비판은 모순 4구 비판은 이것은 이제 이것은 세상에 없다. 이거는 허위 판단, 허위 판단. 그래서 이건 아예 세계가 우리 세계다가 있지도 않고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세계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죠. 그래서 이 중론을 보면 중론 개성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면 일단 이 기성구 사건에 대한 비판을 쓰는데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요거 두 가지만 쓰는데 이 6구 비판, 2구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를 더 써요. 뭘 쓰냐면 연기 공식을 못 씁니다. 판매연기
다시 말해, 이것이 없으면은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은 이것이 없다. 이 얘기를 먼저 해. 그 다음에, 다시 말해, 이제 비가 내린다에 대해 판단하면, 비가 없으면은 내림이 없고, 그렇죠? 내림이 없고, 또 내림이 없으면은 비가 없다. 이 말을 먼저 한 다음에, 자, 비가 내린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내림과 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리는 비가 내린다, 중복으로. 또, 내림을 같이 비가 내린다면 사실비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론을 갖다가 서술한 방식의 정치타입. 요 틀에다가, 이게 보십니다. 이게 테크닉. 이 틀에다가 온갖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몇 개 계속 써놓은 것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중론은 넘어간다. 이건 끝이에요. 이제 할 거 없어요. 이것만 지금 정확히 이해되셨으면은, 그 다음부터 슬슬 읽어보면 돼요. 만나 틀리나. 다 똑같아요. 좀 어려운 거 중에, 이제 아까 한국에서 어떻게 했던 계속 중에서, 눈을 못 보는데 어떻게 다른 걸 보는 거는 말이 있었죠. 그 노래가 어떻게 갈까요? 어려워서. 말을 빠삭이기 때문에. 또 뭐냐면은, 이익이에요. 눈은 자기 자신 못 보는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 걸 보는가. 이 얘기나, 비는 내리를 갖추는 얘기가 어떻게 있어가 그런 얘기예요. 눈은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할 때는 뭐예요? 사물과 관계없이 주어 하나, 눈 하나가 스스로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비가 내림과 관계없이 비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경우는 안 되죠, 그게. 그렇죠? 그렇듯이 눈에 보이는 대상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할 경우에, 눈이 스스로를 보려고 할 경우에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림 없는 비는 존재하지 않듯이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눈이 스스로를 못 보는데 어떻게 다른 걸 보겠는가? 이 말은 내림을 갖지 않는 지가 어떻게 존재해서 그놈이 내림을 작용을 하겠는가? 랑 같은 태클입니다. 사유태클입니다. 그러니까 대입된 개념만 눈과 봄, 비와 내림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중론에 나오는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그런 문장인데 거기에서 비판되는 그런 논파 구조가 이제 구조를 추출할 수 있어요. 아, 이거 같은 구조구나. 그래서 1구에 들어가는 1구 2판에 들어가는지 2구 2판에 들어가는지 이걸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중간 논리를 익히는 볼거리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눈이 답을 못 보는데 어떻게 다른 걸 보게 되냐. 이걸 갖다가 한번 더 써볼게요.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그런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보세요. 이걸 문장을 뻗어서 간단하게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눈은 다른 것을 못 본다. 무정으로 충분히 되겠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걸 보겠는가?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눈인데 눈은 이기 때문에 다른 걸 못 본다는 말이에요. 좀 풀면 이 말이나 내림 없는 상태에서 홀로 존재할 수 없는 비는 내림이라는 작용을 못한다. 이게 같은 구조입니다. 내림 없는 상태에서 비가 홀로 존재할 수 있어요? 내림 없이 비가 있을 수 있어요? 내림 없이 없죠. 그렇죠? 그런 비이기 때문에 그놈이 내림 작용 못하죠. 그렇죠?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작용을 하겠어요? 그렇듯이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눈의 존재예요. 스스로 눈을 보려고 할 경우에는 대상 없이, 그렇죠? 그놈이 그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할 때, 그렇죠? 내림 없이 비 그 자체가 있다고 착각할 때 같은 대답입니다. 그놈이 어떻게 작용을 하겠어요?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작용을 하겠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급이 있는 거죠. 없는 것이 어떻게, 그렇죠? 없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 이런 것은 없죠. 내림 없는 그런 비는 세상에 없죠. 사실위비용으로. 노릇수를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걸 볼 수 없다. 이 말은 42대 292판을 시일가가 좀 꽈서 풀어놓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은 지금 이제 이 공식 증명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계속을 아까 비가 내린다는 이 말이 비판되는 그런 논리가 있죠. 여기에 적용시켜서 대비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계속이 되냐. 물론 이제 모든 계속 다는 아니고 중론이 총 455수 이제 5수 이제 시륜수학이 있죠. 대가이고 이 정도의 계속 노래를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이 전체가 이런 논리가 아니고 실제 이 계속을 이 구분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언, 선언. 이거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 선언이에요. 따따따따따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은 불생불멸하다. 이거 선언이에요. 그건 논리가 아닌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비유적에서 비유. 모든 사물은 마치 풍과가 아지랑이 왔다, 아지랑이 왔다 이런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논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455수를 이제 분류하면 이게 세 가지 성격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중간 논리는 이 중에 논리적 개념을 해석합니다. 해석적인 개념, 비유적 개념은 중간과 사실 관계가 없어요. 중간 논리하고. 그냥 점점 인용이든지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간 논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논리적 계속에서만 중간 논리가 이제 채취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논리적 계속 전체는 다 이 화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총론대의 논리적 계속은 보세요. 첫 번째 통일연이든지 그러니까 비가 없어 내리가 없어 내리가 없어 비가 없다 이 먼저 얘기하든지 이 극단을 갖다가 좀 벗은 거든지 1부 2판 2부 2판 작품입니다. 또 5개의 공식의 이 개념에다가 공식의 이런 개념에다가 여러 가지 종교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 이게 중론 전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중론이 쉽다는 거예요. 중론 하루에 다 강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제가 어저께 그저께 얘기했던 거 다 떼버리고 처음부터 얘기해놓으면 이걸 끝나는 거예요. 한 2시간에 이 중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유식은 몇 년 걸리잖아요. 중론은 2시간이라고 그 취지를 공식만 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한번 보죠. 한번 직접 제가 저희 그런 게 있습니다. 홍매력이 나오는 얘기를 이제 하나 보는데 자,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두 번째 줄. 좀 말이 이상해요. 2-9번 개성, 2-9번 개성이에요. 약언 거자거, 문화유 차이, 양리 어거거, 거자 불가능 문자. 만일 다른 놈이 간다고 말한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다른 자국이 없다면 다른 놈은 얻을 수 없다. 말이 이상한데 이 비와 내림을 한번 바꿔보세요. 만일 다른 놈이 간다고 말한다면 만일 비가 내린다고 말한다면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내림이 없다면 비는 얻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겠다는 내림이 없으면 비는 얻을 수 없다. 가는 작용이 없다면 그는 얻을 수 없다. A가 없다면 B가 없다. 환별력이에요. 환별력.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비가 없으면 내림이 없다. 내림이 없으면 비가 없다. 이 중에서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림이 없으면 비가 없다. 다시 말해 가는 작용이 없으면 수로가 없으면 가는 놈이 없다. 수로가 없다. 가는 놈이 간다. 좀 말이 이상해요. 이게 인도 말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걸어갈 때 제가 가는 놈이에요. 근데 또 가는 작용을 하고 있죠. 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걸어갈 때 가는 놈이 간다. 주체는 가는 놈이고 그렇죠? 작용은 간다. 라는 작용이에요. 그런 경우에 가는 작용이 없으면 가는 놈이 없죠. 그 얘기를 2-9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일 가는 놈이 간다 말한다면 이것은 일단 가는 놈이 간다는 하나의 명제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는 작용이 없다면 가는 놈은 얻을 수 없다. 요것이 요 명제에 대한 첫 번째 이제 비판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공식인데 환멸연리를 이제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는 후반부가 환멸연리다. 2-9의 전반부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판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9의 후반부는 환멸연리예요. 그러니까 2-9번 계속 지금 설명드린 이것은 비판 대상을 하나 제시하고 환멸연리를 제시한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얘기한다면 2-10번 보세요. 만일 다른 놈이 가는 것을 간다고 하면 있죠. 이걸 풀면은 만일 다른 놈이 간다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놈이 간다면 가는 것이 두개 있게 됩니다. 가는 두개 있게 됩니다. 첫째는 가는 놈이 가는 것이고 둘째는 가는 작용, 정말 간다에 가는 것이다. 비가 내린다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만일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은 내림 두개 있게 된다. 첫째는 비 할 때 내림 갖고 있는 내림이고 둘째는 내린다 할 때 내린다 같은 것들이에요. 이건 뭐죠? 이 공식에서 의미중보 첫 번째 의미중보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11번 개성 보세요. 만약 가는 놈이 간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제 2-10번 개성에서도 먼저 비판에 대해서 되는 이 문장을 먼저 한번 제시해요. 여기는 간 놈이 가는 것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풀면은 간 놈이 간다면 이걸 먼저 제시하고 그러니까 2-11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존버교를 얘기했는데 2-11번 보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먼저 비판에 대상이 되는 문장을 제시해요. 만약 한 놈이 간다고 말한다면 이게 비판에 대상이 되는 그런 문장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는 것 없이 가는 놈이 있어서 뭐예요? 내림없이 가 있어서 그놈이 내린다 하듯이 그런 가는 놈이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죠? 제2구익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겉보기에는 가는 놈이 간다 좀 많이 이상하지만은 기가 내린다에 대해 실제로 적용시키면은 그냥 그대로예요. 별다른 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할게요. 지금 2-8-90번을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공식화해서 표현을 넣으면 물론 이게 중간돌이고 이 중간돌이는 언제 들어가냐 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문장 쓰기에 이걸 먼저 한번 제시해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5가지 방식으로 비판하는데 5가지 중에서 0, 1, 2, 요 3가지를 보내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 거예요. 5가지 중에서. 보세요. 자, 지금 가는 놈이 가는 데서는 보세요. 비판에 대해서 문장이 뭐였죠? 가는 놈이 가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이게 비판에 대해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2-8번 개성은 어떻게 써 있었죠? 2-9번 개성. 2-9번 개성은 어떻게 적용되어 있냐면 먼저 비판에 대상되는 문장을 먼저 쓰죠. 만약 감독이 간다면 그렇죠? 어떻게? 그 다음에 뭘 써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그런 있을 수 없다는 다음에 여기다 뭘 쓰냐면 가는 작용이 없다면 가는 놈도 얻을 수 없다. A가 없는 B가 없다. 뭐죠? 훈련력이 있어요. 훈련력. 여기 2-9번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이 두 개. 그러니까 비판에 대상을 먼저 하나 쓰고 훈련력이 가는 놈이 없다면 가는 작용이 없다. 즉, 요 관점을 써가지고서 2-9번의 개성이 작성된 거죠. 그렇죠? 이 시를 쓸 때. 2-10번은 어떻게 되어 있죠? 만일 간 놈이 가는 것을 갖는다고 하면 이 문장은 엄청납니다. 만일 간 놈이 간다는 복수예요. 뭐를 간다는 그렇게 있습니다. 만일 간 놈이 간다면 이 말은 비판에 대해서 개성이에요. 여기에다가 가는 것이 어떻게 있게 된다. 뭐죠? 중복의 원리예요. 첫째는 가는, 너무 갈 때 가는 것하고, 둘째는 간다 할 때 가는 것하고. 그죠? 이건 뭐죠? 다시 말해 중복의 원리. 2번. 2번을 어떻습니까? 1번이요. 다시요. 중복의 원리. 그죠? 비판의 대상을 먼저 쓰고, 거기다가 제2부를 들어가서 쓴 것이 2-10번 될 수가 있고, 2-10번 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한 놈이 간다고 한다면 근데 여기서 비판에 대해서 먼저 썼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 방식이 어떻게 됐어요? 구조로 됐을 경우에 사실비비의 원리. 그다음에 2번.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 지금 2-8 이제 90-11번 계속에 이제 그리고 간다는 거죠. 근데 말은 되게 복잡하게 했어요. 원래는 비판 대상, 비판전기, 비판 대상, 비판 대상, 2구 비판. 바로 요 공식이 있는데 말을 써놓으니까 좀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아까 비가 내린다라고 비교하고 어떻게 돼요? 비판 대상은 비가 내린다. 그 다음에 판별력은 내림이 없으면 비가 없으면 내림이 없다. 이게 판별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비가 내린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내림이 없으면 비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첫 번째, 만약 비가 내린다. 일단 비판 대상 먼저 써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만약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두 개의 내림이 됩니다. 뭐냐면 비할 때 들어가는 내림하고 내린다 할 때 내림하고. 그렇죠? 또 보세요. 만약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왜? 내림이 없으면 비가 오는데 어떻게 비가 내리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죠? 이해되세요? 전혀 안 되진 않죠? 네. 그리고 지금 대답한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다 분은 알고 계시니까. 그러시면. 근데 하나 더 얘기하다 보면 지금 여기서 한 놈이 간다는 말씀이 심하죠. 왜냐하면 다른 놈 할 때 간다는 말이 들어가 있고 간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또 의미적으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쓰지 말고 그러면은 에이 철수가 간다 되지 않냐? 철수가 간다. 철수가 간다 하면은 이런 오염 발생하지 않지 않냐? 하고 따지고 들어요. 적대자 상대방 어디에서 중론 주석서 중에 귀류론 중독한 주석서가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귀류론 중독한 중론 해설 중에 그러니까 월칙이 쓴 그러니까 짠드라 키리트가 쓴 플라스한 나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론 해설서예요. 거기에 보면 바로 이 개성을 써놓고서 해설 중에다가 뭘 쓰냐면은 이런 말 하지 마. 철수가 간다 하면 무섭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어떻게 답을 하냐면 이때 철수가 간다고 할 때 이 철수의 정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철수는 어떤 철수냐 하고 물어봐요. 상대방한테 거꾸로. 앉아있는 철수냐, 서있는 철수냐, 가는 철수냐 이렇게 물어봐요. 가는 철수니까 가는 철수가 간다는 건 의미적으로 맞지 않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철수라고 바꿔도 철수가 가는 철수이기 때문에 가는 철수가 간다? 의미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한번 이 중론을 읽어보면서 이 공식은 뭐 쉽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여쭤보면 답을 얘기하실 거예요. 하늘연기, 아니면 구입한, 이구입한이라고 해서 한번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연습 문제들이에요. 이건 예전 프로그램 다음 부터는 연습 문제고 내일 아침에